예, 안녕하세요. 2022년 8월 11일 장 마감이랑 뭐 여러 가지 뉴스, 몇 가지 뉴스 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차트는 미국 7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둔화 때문에, 그러니까 CPI 둔화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안도감이 시장 전반에 이렇게 호재로 작용해서 원달러 환율도 하락하고 외국인의 현물, 선물, 코스피, 코스닥이 다 조금씩 유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기관 중에서는 금융투자가 순매수하면서 뭐 지수에 상승이 있었죠. 전일장 CPI가 예상보다 적게 나오면서 물가는 이제 정점을 찍었구나. 그래서 뭐 9월에는 금리 인상이 자이언트로 안 가고 뭐 빅스텝 정도로 수준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해서 뭐 기술주의 비중이 큰 나스닥이 좀 많이 상승을 했죠. 이게 이제 나스닥 100의 차트인데 상승을 가다가 파동을 계속 그리다가 어저께 꽤 많이 상승을 했었죠. 어저께 꽤 많이 상승을 하고 오늘은 지금 현재 윗꼬리를 달고 어저께 시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은 음전을 했네요. 음봉 전환을 했고요. 근데 뭐 이건 끝까지 장을 봐야지 알겠죠. 뭐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나스닥과 어저께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게 나오면서 우리나라 장도 뭐 어느 정도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강세를 보였는데 뭐 삼성전자는 막상 이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고요. 고용지수가 높게 나와서 임금 상승률도 좀 부담이 될 줄 알았는데 제 예상보다는 그것도 어저께 상승폭이 좀 컸습니다. 자, 지수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올랐고요. 수급을 보게 되면 개인은 매도하고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매수했는데 기관의 매수는 다른 주체들보다 금융투자가 좀 많이 들어왔죠. 금융투자는 약간 단기성 자금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 매도, 외국인 기관 조금 매수인데 기관도 역시 금융투자 위주로 많이 들어왔고요. 차트를 보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CPI 때문에 그 차익 실현 물량 나왔다가 오늘 살짝 올렸는데 이게 좋게 보면 5일선을 지지했지만 나쁘게 보면은 약간 쌍봉의 모양도 보이죠. 자, 코스피 역시 약간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래도 코스피는 상승폭이 그래도 코스피가 약간 덜 올라서 그랬는지 뭐 일단 나쁘지는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5일선을 위에서 끝냈는데 여기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하겠죠. 종목을 보게 되면 이게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인데 어저께 나스닥이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어떤 그 상승폭에 비하면 약간 아쉬운 점이 있죠. 5일선을 돌파를 못했어요. 1.35%씩이나 오르긴 했는데 바닥에서 이렇게 그저께의 종가가 얼마였죠? 종가가 6만 원이었는데 아직은 59,900원, 100원 아래로 밑에서 끝났죠. 시간에서 좀 오를 수 있을까 하는데 시간에서도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진 않더라고요. 시간에서도 100원 정도 하락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미국 장을 좀 봐야겠는데 미국 장이 초반엔 좋았다가 지금은 이렇게 썩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죠. 오늘 보면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수혜 이런 것 때문에 오늘 뭐 수소차, 태양광 에너지, 풍력 에너지, 뭐 2차 전지, 전기차 뭐 이런 것들이 좀 올라왔고 그다음에 그런 종목들 한번 볼까요? 뭐 대명 에너지라던가 그다음에 뭐 금강철강 이런 애들도 그 이슈를 받았고 그다음에 두산 퓨얼셀 이런 애들도 그 이슈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S퓨얼셀 뭐 이런 애들 S에너지 S에너지가 S퓨얼셀의 최대 주주죠. 그다음에 뭐 이런 종목들이 뭐 다스코는 아니겠다. 다스코는 어떤 그런 하여튼 뭐 사마 알루미늄이라든가 이런 애들도 지금 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이랑 친환경 에너지랑 무슨 상관이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고요. 제가 단톡방에 있을 때 삼형 엠텍을 얘기하면서 이제부터 환경주를 봐야 된다. 삼형 엠텍이 아니라 삼강 MNT였죠. 그래서 요때 즈음에
삼강 AMT 같은 친환경 에너지 관련 풍력 이런 관련 걸 봐야 된다고 했는데 벌써 좀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이때쯤에 한 5일 지났을래나요? 때쯤에 뭐 점차 이제 분할 매도하시고 일부 남겨둔 건 끝까지 언제 하면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좀 잘 가고 있고요. 이렇게 환경 쪽에 있는 것들은 지금은 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지만 나중에 이 환경 쪽의 문제들은 또 중국이랑 미국이랑 어떤 그 협상을 할 때 되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것들이긴 해요. 옛날에 뭐 나토 의정서, 그다음에 파리 기후 협약, 그다음에 이번에 뭐 다음에 뭐가 나온다면 뭔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어떤 주인공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요거 삼강 MNT 같은 경우에 일단 고점 돌파를 했으니까 나머지 물량도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엔비디아랑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어떤 실적 우려가 나오면서 반도체주들이 안 좋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등락률 한번 딱 눌러보면은 상승 종목이 월등하게 많죠. 그 다음 페이지도 보면은 상승 종목이 월등하게 많고요. 요것도 보면은 상승 종목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도 어저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나스닥의 상승으로 인해서 좀 수혜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만 그 빗물 터널 추진 소식에 해저 터널 지하도로 지하와 이런 쪽 애들이 좀 상승이 있었고요. 식약처의 그 대마 의료용 대마 때문에 우리바이오 이런 애들이 좀 상승이 있었다가 좀 죽긴 했네요. 이런 종목들은 제가 단톡방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 강세로 여러 가지 비트코인주들이 올랐다가 빠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철강주 얘기를 하다 말았었는데 미국이 대중국 관세 철폐를 제고하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수혜 기대감 쪽에 그래서 이제 철강주들 중소형주들도 많이 올랐고 저도 오늘 문배 철강을 수익 시연을 해서 다시 밑에서 재매수를 좀 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장마 이런 것들 인선 ENT가 올랐다가 그저께 올랐다가 쭉 빠지고 있고 코엔텍도 올랐다가 쭉 빠졌죠. 이런 애들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테마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소 쪽에 얘기도 했었고 수소 같은 경우에는 또 빌 게이츠가 방한을 하죠. 빌 게이츠 하면은 또 소형 원자로에서 그린 수소를 갖다가 생산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그 상한가 간 애들이 그런 애들이 많았죠. 예를 들면 대명 에너지라던가 그다음에 두산 퓨얼셀 이런 애들이 수소 관련 애들이 좋았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그쪽 종목을 많이 닮았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쪽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았고요. 이렇게 수급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지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기금도 그렇고요. 자, 이것도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런 게 있겠죠. 그다음에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오늘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연기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수소 쪽도 단톡방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섹터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mRNA도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렸더라? 메타버스 쪽도 나중에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었고 환경 쪽 말씀드렸었고 지금 걔네들이 거의 다 좋긴 하죠. 예, 저는 요즘 다른 매매를 좀 하고 있어서 그렇게 막 큰 수익을 내진 못했었는데 기본빵 정도 조금 하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현대차도 외국인의 매수가 좋았고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포스코 케미칼도 다른 애들에 비해서 못 가던 전기차 관련주였는데
쭉 위로 올라왔죠. 모르는 사이에, 신경 잠깐 안 쓰는 사이에 이렇게 올라온 이런 애들이 있었고요. 대형주 중에서 또 약간 밑에 있지만 이제 슬슬 고개를 드는 애가 있죠. SK 같은 애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효성 첨단 소재, 이런 애들도 바닥권에서 싹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공업이라든가 효성 ITX, 이런 애들, 효성 쪽에 있는 애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소 쪽으로는요.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영상을 좀 2개 정도 만들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이게 지금 나스닥 선물, 나스닥 100 차트예요. 이걸 한번 보면서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해요. 추세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이 고점에서 밑으로 쭉, 여기 있는 고점을 쭉 이어서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렇게 긋게 되면,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리는 게. 이렇게 그게 되면은 이걸 하락 추세선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하락 추세선에서 어느 정도 저항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한 4일, 5일 전쯤에 이런 역시 하락 추세선의 부담을 느끼는구나 라고 했었는데 위로 뿅 뛰어 올렸죠. 그리고서 지금은 그걸 돌파한 상황이긴 한데, 저는 앞으로 부채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하락을 점치고 있긴 하거든요. 맨날 하락 얘기하는데 저 오르는 종목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추세는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상승 추세선이 하나 나오죠. 이렇게 상승 추세선이 이렇게 하나 나오죠. 예, 이런 상승 추세선이 있다고 치고요. 이걸로 복제를 한번 해볼게요. 복제를 하면요, 이 선을 그대로 옮겨 보면 이렇게 고점을 잇는 상승 추세선이 하나 더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걸 확대해 보면은 이런 상승 추세 밴드 안에서 있게 되겠구나. 그래서 이 밴드를 잘 타고 가면은 상승이 될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이 부분, 여기에 고점이랑 여기에 저항이 되어 있는 부분에 가로 추세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가로줄을 긋게 되면은, 이건 뭐 줄 긋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심스럽긴 한데, 전 줄 긋는 걸로 많이 쓰는 편입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딱 선을 한번 긋게 되고 두께를 한번 두껍게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라인이 하나 겹치죠. 이 라인들은 과거에 지지와 저항이 됐던 라인들이기도 해요. 이렇게 볼까요? 오, 신기하게 여기는 저항이 되고요. 여기는 지지가 되고 여기도 지지가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의미 있는 가격대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마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왜 이 부분에서 하락을 얘기했을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자, 추세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자, 추세 줄이고요. 자, 요 고점에서부터 여기 저점까지 추세선을 하나 긋고요. 이건 헷갈리니까 색깔을요,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예. 그리고요, 요 라인을 복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복제를 한번 하면 라인이 하나 또 생기죠. 예. 그러면 요 라인을 갖다 이렇게 한번 대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죠? 아이씨. 여기 하나 올라갔구나. 살짝 내릴게요. 이렇게 되겠죠. 자, 보면은 여기서 이 하락폭이랑 여기서 이 하락폭이랑 같은 라인에 놓이게 되죠. 어느 정도 같은 하락폭을 유지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6월 달에 경기 침체 바이든의 말 바꾸기 발언이 있으면서 추가 하락이 있었죠. 예, 낙폭이 좀 과대가 됐는데 여기서 연준 위원들이 또 진화를 하면서 다시 올리긴 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반등폭을 한번 볼까요? 반등폭이 어떤지를 한번 볼게요. 자, 추세선을 한번 더 그어 볼게요. 여기서 상승 추세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 정도까지 올랐죠. 예, 이 정도까지 오는 상승폭이 있었습니다. 요거를 복제를 한번 해볼게요. 라인이 하나 생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저점에서 라인을 한번 딱 대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요 상승폭이랑 거의 일치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어느 정도 고점에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요 폭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 이게 좀 약간 짧게 그려졌네요. 자, 요거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볼게요. 어차피 뭐 보는 사람도 별로 없는 거 제 마음이니까요. 천천히 하죠. 뭐 영상까지 거 하나 더 만들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런 상승폭이 있었죠. 이런 상승폭이 있었고 얘를 복제를 한번 해보고
그럼 얘를 다시 이렇게 옮겨 봐서 요 하락폭에다 딱 대놓고 보게 되면은 예, 요 상승폭이랑 요 상승폭이랑 거의 얼추 비슷하게 올라왔다. 그래서 저는 이쯤에서 지인들한테 요쪽 관련 ETF 갖고 있는 분들한테 매도를 시켰어요. 그런데 좀 내려오다가 역시 막 이러다가 올라가니까 약간 썰렁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저항대에 왔다고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가끔 뭐 9,800 요 정도의 하락을 기분 나쁘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연결을 시켜놓고 좀 이따 볼게요. 일단 이렇게 놓고 좀 이따 한번 볼게요. 아이고 좀 더 내려야겠다. 이 정도. 자, 기본적으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락 밴드를 하락 밴드가 아니라 어떤 주가의 밴드를 12,800 뭐 요 정도 요 정도에서 하락은 한 요 정도 그러니까 하단 밴드는 요 정도에서 횡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횡보를 할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부채 문제라든가 어떤 그 강력한 변수가 나오면은 이 밴드 밑으로 뿅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자리를 요 정도 라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한 9,900만 그래서 언더슈팅 좀 감안하면 9,800 정도 9,800에 여기 뭐요 정도 라인에 한번 가로줄을 한번 그어보게 되면요. 과거에 요 정도의 고점에 그리고 이렇게 지지했던 요런 부분에 얼추 비슷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많이 떨어져도 요 정도 코로나 이전에 고점 때는 지켜주지 않을까 해서 요 정도의 가격을 얘기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리기 긴장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뭐 이건 좀 약간 극단적이긴 하다. 뭐 다시 할게요. 뭐 그래서 이제 8월이잖아요. 9월 FOMC 앞두고 살짝 내렸다가 10월 달에 살짝 올리는다가 뭐 이렇게 저항에 부딪히고 막 이러겠죠. 그러다가 부채 문제가 터지면 잠깐 뿅 나왔다가 뿅 올라왔다가 간다. 요건 무시하세요. 밑에 있는 시간은 무시하시고요. 뭐 요런 정도로 한번 이게 11월이면은 이렇게 한번 뿅뿅 이렇게 한번 올라오는 밑으로 한번 뿅 빠지고 딱 올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빠지게 되면 경기 부양책이라던가 지금 뭐 어느 정도 경기 부양책이 나오는 것 같긴 해요. 벌써부터. 그래서 이거 지금 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던가 반도체 법안 때문에 지금 약간 뭐랄까 유동성이 공급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뭐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등을 좀 더 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일단 그렇다고 치고 자, 오늘 분봉을 한번 볼게요. 오늘 분봉을 보게 되면 아까 저항선 라인에 잠깐 올렸다가 잠깐 오버슈팅이 나왔다가 밑으로 쭉 뺐다가 지금은 다시 어느 정도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수를 한번 볼까요? 지수를 보게 되면 플러스 0.28 잠깐 음봉 전환을 했다가 지금은 다시 양봉 전환을 해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오늘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나스닥의 어떤 이걸 보는 이유는 차트적으로는 오늘 말씀을 드린 거고 어떤 제가 뭐 거창하게 거시나 매크로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모하지만 이런저런 이슈가 있다는 건 이 전 영상들에서 쭉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